여야 의원 두 분, 율사 출신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용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범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야당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의원님? 전체적으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는 사실상 최종 수사 결과라고 저희들은 그동안의 관례에 비추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동문서답격입니다. 국민들의 의혹은 이 문건의 17건은 어느 루트를 통해서, 14건은 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유출됐는지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고 실제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무성했고 그 소문의 일단이 전직 장관 유진용 문체부 장관의 입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아닌 별개의 결론, 즉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조금 상황을 알고 상식을 갖고 있다면 이 보고서 문건은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소위 십상시 모임 같은 게 아시겠지만 청와대 1부속실장, 2부속실장이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진 강남의 레스토랑에 동시에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안 되거든요, 그게. 대통령이 언제 찾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1, 2부속실장이 같은 날 저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을 알면 처음부터 이 소위 유출됐다는 청와대 문건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 예. 당연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된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십상시 모임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십상시 표현도 참 그렇네요. 예. 십상시 모임이 없었다는 게 확인된다. 없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죠? 있는 걸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없는 걸 확인하는 건 그 어렵습니다. 휴대폰 기록을 다 해봤다는 거, 차명폰 여부까지 염두에 두고 열 그렇게 사람이 자신 이렇게 한 있으면- 군데 모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날 그 중국 식당에 모임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확인이지 예. 실제로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즉 인사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의 확인이라면 그 사람들이 10명씩 어떤 중국 식당에 만나가지고 그런 논의한다는 자체가 부자연스럽죠. 오히려 더 은밀하게 하겠죠. 따라서 처음부터 저는 박관천 경정이 작성했다 하는 그 문건에 신빙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이지 이 사람들이 10명씩 떼지어서 강남의 중식당에 모여가지고 뭘 논의를 했다 안 했다 그것은 검찰 수사의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닌 걸 자꾸 본질인 것처럼 해봤자 국민의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김 의원님. 지금 근데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보고서의 문건이 허위라는 것은 야당에서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아니요, 것으로 아니요. 보입니다. 그런 지금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본질의 그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는 잠깐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의 내용이 정말 청와대 내부 보고보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도 밝혀졌습니다만 오히려 외부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박지만 회장 미행설도 내용 보면 무슨 남양주에 있는 카페 주인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미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차라리 포르쉐 스포츠카를 타고 미행하죠.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미행하는 사람은 최대한 눈에 안 띄는 것을 방법을 택해서 미행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 의원도 보면 이 내용이 정말 터무니없고 허위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걸 갖고 계속 정치 공세로 몇 달을 끌어온 것이죠, 사실은. 제가 한마디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문건이 허위다 아니다 제가 단정하지 않았고요. 그건 검찰이 밝혀야 될 몫이고 검찰이 못 밝히면 특검으로 밝혀야 될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조금 전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당은 야당 보고 국정 발목 잡기 흔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문제의 출처는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만들어졌고 청와대에서 유출되고 반출됐습니다. 대통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비서관으로 쓴 사람이 그것도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약 한 50명 가까이 청와대 비서관이 있고 저도 비서관을 해봤습니다. 예. 그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공직기관 비서관입니다. 대통령의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사람이 작성했고 대통령의 사람이 유출했다는 겁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의 실제로 인사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것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김 의원님 하는 우선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 네. 중에 하나가 십상시 모임이 있었건 없었건 오히려 때를 지어서 모임이지 않더라도 은밀하게 국정 개입을 했는지 그게 본질이 아니냐. 그 부분은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없는 걸 어떻게 수사해서 밝혀내나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이제 문제는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되고 유출됐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에 보면 정권 초기에는 사실 소위 대선 캠프 때 일을 했던 사람 내지는 선거 때 기여도가 좀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 초기 멤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응천 비서관만 해도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했죠.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청와대를 들어갔던 건데 그게 이제 정권이 2년, 3년 가면서 조금 걸러지고 문제 있는 사람은 나오고 그런데 초기 멤버 중에 조금 문제 있는 사람이 허위 전혀 근거 없는 터무니 내용을 문건을 작성해갖고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몰고 가서 정치적 공세를 계속 거듭하는 게 진정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이에요, 김용남 의원님, 소위 말해서 비서실세 국정농단 새정치민주연합의 단장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있는 대로 저는 언론에 제가 얘기해서가 이게 대서특필이 된 게 아니고 청와대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대서특필이 됐고 맞지 않습니까? 정윤회 씨가 중앙일간지하고 저 인터뷰를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박관천도 인터뷰를 했어요. 조응천 비서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 대통령의 사람들입니다. 대통령께서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참여정부 때 사람으로 또는 이명박 정부 때 사람으로 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잘못됐다면은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지요. 예. 따라서 저는 그거보다는 어쩌면 조응천 비서관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국정농단이 있으면 그것은 국민의 불행이고 우리 헌법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이 점에 대해서 검찰도 그냥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국정농단이라는 게 이제 추상적인 표현입니다만 구체적인 이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은 소위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을 포함한 뭐 10여 명이 정기적으로 강남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모여서 국정도 논의하고 뭐 앞으로 인사도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을 했다는 것이 주장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모임 자체가 없었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정농단이라는 게 무슨 뭐 팩트가 있어야 농단이 가능한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연락도 안 했고 모임도 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농단이 있었는지를 밝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이번 수사 결과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뭐 여러 인터뷰도 있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 수사 결과에서 안봉근 비서관하고 이재만 비서관이 통화 내역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통화 내역이 소위 시사저널에 보도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그리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11월 28일 전후 예. 그 외에는 통화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안봉근 비서관과 이재만 비서관은 대통령의 소위 문고리 권력으로 표현되는 최측근 비서관들입니다. 그 나머지 기간 중에 전혀 통화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김용남 의원님이 검사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하나의 전화기만 쓰지는 않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전화기를 함께 씁니다. 그런데 유독 그 시점에만 통화가 있었다는 걸 검찰이 수사 결과로 발표했다? 그럼 그 외에는 통화가 없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통화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통령의 현직 비서관들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실세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자주 통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유독 문제되는 문건이 터졌을 때만 통화했고 나머지는 통화가 없다. 이 얘기는 거꾸로 뭔가 숨기는 다른 통화 내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지급받는 그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1부속실장, 2부속실장이 그 전화기를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사무실에다가 놓고 강남을 다녀올 수가 있나요? 아니, 그 그건 얘기를 불가능한 얘기 그 아닙니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검찰에서 통화 내역도 했고 발신지 기지국 위치 추적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특히 지금 모임 장소로 지목된 곳에 모인 적이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문건이 허위였고 처음부터 다른 의도에서 허위의 사실을 작성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모인 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돼도 다른 통화 내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보세요. 이게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이재만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이에요. 청와대 말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에 대한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입니다. 예. 그럼 안봉근 비서관은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가장 가까운 부속, 옛날로 치면 부속실장에 해당하는 부속비서관입니다. 예. 그럼 이 두 분 사이에 평시에 통화가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은 대통령에서 옆에서 그 정호성 비서관과 함께 교대로 대통령을 수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직접 총무비서관인 이재만 비서관한테 전화할 수도 있지만 구두로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어가지고 정호성 비서관이나 안봉근 비서관이 총무비서관한테 지시할 사항 또는 전달할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없다는 거예요. 청와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는 유선 전화로 하지 않습니까? 유선전화든 뭐 휴대전화든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유선전화만 사용하지 않죠.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지급한 청와대에서 지급하는 공식 전화기가 있고요. 그 외에도 개인 전화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과연 어떤 전화에 어디까지를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는 건지 그 부분은 수사 결과에 들어있지 않아요. 예. 자, 김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 여전히 의문을 갖는 분이 박 의원님 말고도 또 뭐 국민들 중에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진용 장관이 얘기한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한 번 더 수사를 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매번 이제 검찰 수사가 야당의 그 뭐 어떤 주장과 좀 불일치하면 특검 요구가 매번 있어 왔는데요. 예. 사실 특검 아시겠지만 그동안 있었던 여러 번의 특검 중에 정말 수사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주 초기에 DJ 정부 초기에 있었던 그 빼고는 없습니다. 사실 특검의 한계라는 것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얘기였거든요. 그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이것이 무슨 특검이 한다고 해서 없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것도 아니고요. 예. 김 의원님은요, 김 의원 처음에 그 문건 보자마자 이거 터무니없구나 생각하셨습니까? 예, 검사 예. 출신으로서. 예. 어떤 점 보고서 그렇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 2 부속실장이 동시에 그때 청와대 근처도 아니고,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같이 모여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미행설은 더욱 황당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라리 스포츠카를, 빨간색 스포츠를 타고 미행하는 게 아까 낫죠. 그 얘기는 이제 하신 거고, 예, 그럼 예. 제가 박 의원님한테는 이걸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건 여러 정황들 의심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지금까지 드러났었던 박지만 미행설 그리고 그 중식당 모임 그 두 가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 그러면 나머지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국민들이 그러면 상식에 다 없는 사람들만 우리 국민들은 다 모여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사람들마다. 이것이 그러니까 수사로 밝혀지면은 얼마나 그 뭐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 그러나 소위 말해서 옛날로 표현하면 십상시란 표현은 뭐 후한 때 썼던 그 환관들의 국정농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근데 박관천 경정이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계기가 박동렬이라는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말을 듣고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수사 결과 발표문에도 그 박동렬이라는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십상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김춘식 행정관이 막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예.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수사 결과 발표문에 저는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뭔가 있다. 그리고 인사 개입, 수많은 낙하산 인사, 그리고 인사 파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나갔다 오시면 인기가 오릅니다. 지지도가 올라요. 그런데 새로운 인사를 하면 국무총리를 임명한다든지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뭘 하면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 수많은 인사 파행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 문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문건에 대해서 60%에서 70%까지 신뢰한다는 겁니다. 때마침 조홍천 비서관도 뭐라고 그러냐면 적어도 60%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심지어 김대중 정부 이렇게 가더라도 과거 역대 정권의 소위 국정농단의 흔적들은 있었습니다. 전혀 없지 않아요. 있었습니다. 늘 비선 실세는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자제, 대통령의 형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 말기에 가면 검찰이 단죄를 합니다. 그러나 정권 말기가 지금 아닙니다. 전혀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고 있는 듯하지만 뭔가 검찰 수사 결과로서 경고는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중추적 사정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충실히 따르는 것은 아니다. 특검 무용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으로 가야지 국민적 의혹이 없어집니다. 설사 특검으로 아무런 결과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검은 지난 역대 정권에서 11차례 했는데 특검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새로운 것이 있든 없든 국민들의 의혹이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특검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특검에서는 밝혀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 그런 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건 특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특검을 꾸려도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파견된 검사나 그 검찰 수사관들이 대부분 합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파견을 받습니다만 특검 해갖고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처음부터 없는 거는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자꾸 조홍천 비서관이 60%는 사실일 거라고 자기는 믿는다고 그걸 근거로 내세우는데 아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문건 중에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뭐가 있나요, 지금? 예?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도 국정농단이나 국정 개입하는 사람들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역대 정부에 있었죠. 노무현 정부에도 뭐 형이 그랬고 다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도 형이 있었고. 근데 지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 만약에 노건평 씨나 이상득 전 의원 같은 분이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은 사실은 박지만 회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수사 결과로 봐도 그렇고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박지만 회장은 오히려 본인이 뭐 미행을 당한다고 오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청와대로부터 견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대 정부의 가장 핵심적으로 국정 개입을 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아직까지는 친척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남 의원, 전 충심으로 진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수사 결과 발표문을 잘 보세요. 박지만 씨는 2차례 소환 조사를 당했습니다. 정윤회 씨는 1차례. 그렇죠? 수사의 소환 조사에서도 형평성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누가 실세냐? 자, 친인척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수사 국면에서 드러난 현저한 사실은 박지만 씨가 실세가 아니라는 것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에는 박근혜 정부에는 실세가 없습니까?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러면 실세가? 아니,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이 정권의 사람도 아닌데 정윤회 있다고 씨라고 단정할 수 말씀인 있는 거지 거 않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윤회 씨라고 말씀인 세간의 의혹은 거거든요. 정윤회 씨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예. 적어도 박지만 씨는 2차례 대통령의 정말 그 소중한 동생입니다. 예. 자, 두 분 1분씩만 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1분씩만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월에 출범을 했습니다만 2013년은 정말 그야말로 인터넷 댓글, 트위터 사건으로 계속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제대로 국회가 안 돌아가고 국정 운영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정말 2015년 올해는 일다운 일을 해야 되고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해서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갖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정치 공세를 이어간다면 박근혜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하려던 일을 다 못하고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는 알겠습니다. 정치 공세 끝나고 정말 일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저도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걱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준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눈과 귀가 가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적어도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씻어져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특검을 얘기하고 이번 검찰 수사 결과 중에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만 회장과 문제의 사람이 만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인사 전형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문에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아직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뭔가 경고를 분명히 보여주는 추가적인 수사를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율사 출신인 여야 두 의원, 김용남 의원님, 선수는 박 의원님 밑에 아는데 여당 이차스락 같은 초선입니다. 나중에 당선돼서 그러시죠. 아, 초선이신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전 재선인 줄. 죄송합니다. 예, 박범계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